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지금쯤 되면 이제 정시 모집, 그 동시 모집에 대한 입시의 결과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진 상태죠. 학생들 중에서는 일찍부터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겠다고 재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시 원서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시거나, 또 추가 합격자 발표에서 조금 더 불리하신 분들은 2월 19일서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추가 모집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는 이제 일부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재수생들이 약 20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수생들의 비율이 한 35%, 36% 정도가 재수생들이 되어지는데, 재수생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현상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수능이라는 입시에서 재수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고3 학생들에 비해서 매우 크거든요. 재수생들의 비율이 약 35% 정도이지만 수능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1등급과 2등급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적으로 70%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보다는 졸업자, 재수생들이나 삼수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 수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도 정시에 대한 변동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결과들을 보면, 특히 올해 수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2025년도 수능의 난이도가 하락이 됐죠. 수능의 난이도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표준 점수당 누적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큰 폭으로 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에 결국 학생들과 과멸되게 되고, 학생들이 과밀되니까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입결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불합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수능이 쉬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이 한 구간에 압축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수능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학생들의 점수 구간폭이 확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수능 점수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진다면 그만큼 정시에서 합격에 유리해지는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2026년도 수능이 어땠으면 좋겠어? 자, 2026년도 수능이 올해처럼 쉬웠으면 좋겠어? 아니죠. 쉬우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한 구간에 과밀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 지원의 불확실성이 높아져요. 수능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학생들 간의 점수 구간폭이 확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지고, 경쟁률이 떨어지면서 원서 지원의 안정 지원의 지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정시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이 조금 더 쉬워지기를 바라죠. 어려워져야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간의 격차를 벌릴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준비한 수능의 공부에 대한 결국은 공부를 통한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가밖에 없어요. 명확성이.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를 바라는데, 특히 올해 입시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올해 입시의 변화가 워낙 컸기 때문에 내년도 2026학년도는 올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올해 특히 있었던 변화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일부 대학에서 가나다 군이동이 발생이 됐죠. 군이동이 발생이 되면 가군에서 선발하던 대학이 나군으로 이동을 하고, 나군에서 선발하던 학과가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지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는 전략이 수립되기가 어려워져요. 자,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와 가산점에 대한 부분들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경쟁률의 상승과 여기에 따라서 충원율과 추가 합격 인원에 대한 증가의 예상, 이게 바로 2025년도 입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5년도 정시의 변화가 워낙 컸기 때문에 2026학년도는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정시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2025년도 정시를 한번 경험해 본 재수생들에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또 2025년도 수능이 2024년도보다 난이도가 매우 쉬웠기 때문에 2026학년도는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난이도가 높아져야만 변별력이 발생이 되고, 변별력이 발생이 되어져야만
결국은 표준 점수당 누적 인원이 줄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통한 정시를 통한 안정 지원과 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용이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학들이 이제 정시 1차 합격자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수능이 쉽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충원율도 1차에서는 전년도에는 7.1%인데 8.9%로 상승이 되어졌고요. 특히 서강대학교는 36.4%에서 48.4%로 충원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13.5%에서 23.9%로 약 10.4% 정도 충원율이 증가했다. 라는 점들은 우리가 2026학년도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다행스러운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수능, 다시 말하면 11월 13일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아있냐? 그러면 약 270일 정도가 남아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은 시간인 거예요. 재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인 거거든요. 내가 무조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에는 시간과의 경쟁, 다시 말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야 된다는 게 관건인데 이 제한된 시간 내에 결과를 내는 게 현재 수능을 1등급을 맞고 있는 학생도 1등급을 맞은 학생이 재수를 해도 270이고 2등급을 맞은 학생이 재수를 해도 271이고 4등급을 맞은 학생이 재수를 해도 271이기 때문에 결국 271이라는 시간은 어떤 성적대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하지만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왜? 공부의 기초를 다지고 다시 그거를 문제로 연결시키고 다시 점수로 연결을 시키고 다시 그걸 실전력을 강화하는 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점은 뭐냐면 나의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할 때 남아있는 270일 동안에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내 현재 수능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까지 가기 위해서 270일 동안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가능하겠냐, 이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373점의 표준 점수라면 이 학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373점의 표준 점수고 이 학생은 취약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373점에서 30점의 표점을 높이면 393점이에요. 393점이 되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냐 하면 서강대, 중앙대 정도를 간다고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잘 적용이 된다면 성균관대나 한양대까지도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상위권 대학에 도달할 수 있는 성적을 갖추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는 1등급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국어 3등급, 탐구가 3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과목별 점수의 편차폭이 큰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과목을 동일하게 수업을 듣는 기숙학원이나 재수종합반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 부분을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약 3개월 정도 동안에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난 다음에 전략을 세워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재수라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학원을 들어가면 그 학원에서 수능 때까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재수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네가 그 자리를 지키면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입시가 그런 입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으면 망해요.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재수를 한다면 딱 뭐만 생각하냐면 지금서부터 3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내 점수가 373점이야. 내 점수가 350점이야. 내 점수가 330점이야. 그럼 나는 지금서부터 3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공부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공부한 것의 결과가 6월이 됐었을 때 원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다시 9월, 거기서 다시 수능까지의 전략을 수립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서부터 6월까지의 3개월 동안의 학습이 실패를 한다면 그러면 6월 평가원 시험 보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든다면 그때는 결국은 수습이 어렵죠. 2026학년도에 결국은 재수가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재수는 초기 과정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 말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원하는 것만큼의 수능 성적이 안 나왔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3학년 초기 과정에서 공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3월 달에 모의고사, 6월 달 모의고사, 9월 달 모의고사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의 점수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9월 이후로 가면서는 논술 전형의 수능 체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공부가 그냥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재수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 3개월 내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약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와 탐구 과목에 대한 부진이 초기 3개월 동안 해결이 돼서 만약에 등급이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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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이 나온다면 그럼 이 학생은 그때부터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가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는 뭐 단과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재수종합반을 다니거나 여러 가지 선택의 범위가 가능해요. 그렇죠? 하지만 초기 과정에서 부진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6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능과 동일한 점수를 갖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점수가 356점입니다. 356점은 대부분 인서울 해서 약간의 주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 다행인 성적이에요. 국민대, 세종대 또는 뭐 광운대 등의 대학을 가겠죠. 하지만 이 성적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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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급인데 이 3등급은 어찌 보면은 평상시 6월이나 9월에서는 1등급 또는 2등급도 맞아봤던 성적이에요. 이 성적으로 실제 딱 재수를 해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딱 보면 틀림없이 1, 2등급이 나온다. 이 성적이. 그만큼 이 3등급이라는 성적은 재수생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재수에 적합한 성적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학생. 하지만 이 성적이 오르지만 실제 수능 가면 어떻게 돼? 또 3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공부를 좀 더 단기에 완성하는 전략, 좀 더 높은 목표에 대한 설정,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부진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분석해서 해결하는 능력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339점 정도라고 가정합시다. 339점이라면 사실상 서울 경기권에 갈 대학이 없는 점수가 되겠죠. 지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마땅히 대학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성적되고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단연코 말씀을 드리면 이런 학생들은 독학재수로 하는 것도 어렵고 재수종합반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 기숙학원을 가는 것도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성적대가 야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또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수는 용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한된 시간 내에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등급이 4등급이 되어지면 이 제한된 시간이 학습의 기초를 쌓다 보면은 8월, 9월이 돼요. 기초를 쌓다 보면 성적도 오르지 않았는데 벌써 8월, 9월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270일이라면 이런 성적대에서는 300일, 320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270일 정해진 시간이니까. 결국은 방법은 뭐냐면 재수의 초기 과정에서 부진한 부분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1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더 값지게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3달을 5살처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집중적으로 초기 과정에 보완하고 초기 과정의 성적을 끌어올려야만 후반기에 파이널 과정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수는 27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수능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당장 목표는 지금서부터 3개월, 다시 말하면 6월 평가원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고 그때까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이렇게 이제 학습 전략을 학생들마다 3단계의 학습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을 합니다. 초기 과정에서는 대부분 수학과 국어에 좀 더 집중적인 시간들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학생 맞춤형 1:1 과외식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 그 다음에 1:1 질의응답을 통해서
취약 과목, 또 중요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월부터 들어가면서부터는 탐구 과목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탐구 과목을 잡아나가고 그러면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8월, 9월 가면서부터는 수시에 대한 전략과 그 다음에 정시 파이널 과정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단계가 될 거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학생의 학습 상태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이런 재수생들이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형 기숙학원이나 또는 대형 종합반, 재수종합반이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맞고, 두 번째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성적이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단과 가고 재수종합반 가도 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학습의 기초가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의 습관도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돼. 근데 만약에 3등급이나 4등급이 되어진다? 학습의 기초도 안 잡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의 습관도 안 잡혀져 있고 제한된 시간에 결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하루에 8시간 공부할 때 이런 학생들은 10시간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학생들이 맞고 또 작년에 재수학원에서 실패했었던 3수생들이거나 4수생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학원에 더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의학계를 목표하는 재수생들이거나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 이런 학생들이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 잘 맞습니다. 자, 하이퍼리뷰는 2024학년도에도 의학계열만 무려 79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상위권 대학, 명문대학의 진학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 학원이 대치동에서 재수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친 지가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그만큼 남다른 노하우와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자녀, 나, 한 사람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의 성적을 과연 끌어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일 거예요. 학원이 크면, 한 반에 인원이 많으면, 학원이 유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존재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학원은, 유명한 학원은 이 학생 한 명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학생들이 다 오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2026학년도에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서울대 연고되고 내가 의대나 약대를 가고 싶다. 하지만 나는 너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돼야 돼? 나 한 명에게 집중해 줄 수 있는 학원, 나에게 좀 더 다른 차별화되어진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은 Only One Premium 하이퍼리뷰 학원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 학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를 전화 주시면 상담 예약 시간을 잡도록 할 거고요. 직접 오셔서 저와 상담하시고 저희 부원장님과 상담하시면서 학원에서 진행하는 독학재수 프로그램, 취약과목 독학재수 프로그램, 성공재수 종합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또 입학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